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번엔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태계 평형 앞에서 배운 거 생물 다양성 이런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외우는 거 지난번에 많이 했고 이번에는 다시 또 간단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의 및 특징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생체량, 이거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생물량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체 에너지요. 전체 일정 지역, 일정 지역 전체 에너지라고 해야겠네. 일정 지역 전체 에너지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막 바뀌면 안 돼요. 그건 평형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평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회복력입니다. 일시적 평형은 깨져도 회복 가능. 그럼 뭐가 문제냐? 급격한 변화가 문제예요. 급격한 변화는 문제, 됨.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 X. 이게 특징이죠. 웬만한 일시적 평형은 회복 가능이래요. 자, 세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 있잖아요. 군집, 개체군, 이런 거. 매우 밀접한 관계. 주로 먹이 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먹어요. 자, 이때 좀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용어. 생물량, 생체량, 생물량. 일정 공간, 서식 생물. 전체 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이 산에 살고 있는 전체 동물들, 식물들 무게. 그러니까 생물이니까 거기 전체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몸 구성, 유기물의 에너지 저장. 이걸로 일정 지역 전체 에너지도 같이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체량과 에너지는 웬만하면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얘 하나 커지면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영양 단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물 개체군.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이 먹이사슬에서 위치하는 차지하는 위치. 자, 이거를 이제 살펴봅시다. 먹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먹이 사슬이 있는데 이거는 사슬이에요. 일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자가 풀이 누구한테 먹혀요? 초식동물 사슴한테 먹혀요. 1차 소비자. 사슴은 누구한테 먹혀요? 2차 소비자. 좀 더 큰 동물한테 먹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가 최종 소비자까지 갑니다. 대체로 최종 소비자는 몇 차냐? 3, 4차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차는 드물대요. 5차는 드물다 정도가 뭐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먹이 그물. 이름 자체가 어때요? 사슬은 한 줄인데 그물은 여러 줄이죠?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누구한테 먹힐까요? 첫 번째, 사슴이 먹을 거고요. 토끼도 풀을 먹을 거고요. 토끼죠. 그 다음에 들쥐나 메뚜기도 풀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메뚜기는 또 들쥐한테도 먹혀요. 자, 그러고 나서 사슴은 호랑이한테 먹힙니다. 호랑이는 토끼도 잡아먹습니다. 토끼는 뱀한테도 먹힙니다. 자, 그리고 들쥐도 뱀한테 먹히고요. 뱀은 메뚜기까진 먹진 않는데 개구리한테 먹혀요. 들쥐한테도 먹히고 개구리한테도 먹히고. 자, 그 다음에 개구리는 또 뱀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빼미라는 게 있는데 올빼미는 들쥐를 먹습니다. 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또 누구? 개구리를 먹는 건 올빼미는 아니고 매가 먹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호랑이, 매, 올빼미 이쪽 계열은 어떻게 돼? 상위 영양 단계. 영양 단계라는 게 각 단계가 차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위 영양 단계. 얘네들을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먹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쪽은 하위 영양 단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상위고 누가 누구보다 하위다. 피식자, 먹히는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볼게요. 몇 차 소비자인지도 한번 볼게요. 들쥐 같은 경우는 라인이 식물 메뚜기 들쥐로 하면 들쥐는 2차 소비자이자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만 되지 않아요. 자, 뱀 같은 경우도 식물, 토끼, 뱀으로 하는 2차 소비자일 수도 있는데 식물, 메뚜기, 들쥐, 뱀인 2차 또는 3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먹이 그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겠어요? 생태계. 쟤가 없으면 딴 애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게 특징인 내용입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당연히 좋은 거다. 네 번째, 생태 피라미드. 하위 영양 단계부터 순서대로 쌓아 올린 그림입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피라미드 형태. 두 번째는 역피라미드 형태. 총 6가지예요. 자, 피라미드 형태는 감소하는 거고요. 역피라미드 형태는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피라미드 형태부터 볼게요. 1번. 생산자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근데 1차 소비자는 좀 적어. 2차 소비자는 당연히 더 적어. 3차 소비자는 뭔가 더 적어. 하는 게 피라미드 형태고요. 생산자는 작아. 그런데 1차 소비자는 더 많아. 2차 소비자는 더 커. 3차는 무지무지 커. 하는 게 역피라미드 형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뭐뭐 있는지 볼게요. 일단 피라미드 형태. 개체수. 당연히 어떨까요? 산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풀이 많을까요? 사슴이 많을까요? 호랑이가 많을까요? 했을 때 풀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몇 마리인지. 크기당 산 하나에 몇 마리 있는지. 몇 천만 포기가 있을 거고 사슴 몇십 마리 있을 거고 호랑이는 한 마리 있을까 말까겠죠. 그 다음에 생물량. 생물량 뭐였어요? 전체 그램수였어요. 이 산 하나에 전체 무게. 호랑이가 좀 무거운데요? 근데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 따라서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풀 1억 포기가 더 무겁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도 어떻겠어요? 풀 1억 포기의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다. 1년당 그 산 하나에 전체 존재하는 거는 전체를 따지는 게 피라미드 형태고요. 역피라미드 형태는 주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 마리당, 개체당 크기. 개체당. 이 표현이 들어가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는 확실히 줄어드는데요. 에너지 효율은 좋아져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세 번째, 생물 농축량. 이거는 뭐냐면은 사슴이 풀 10포기를 먹습니다. 호랑이는 사슴 10마리를 먹어요. 그럼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호랑이는 풀 몇 포기 먹은 거예요? 100포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당 10포기 먹는데 호랑이는 한 마리당 풀 몇 포기 먹은 거랑 똑같아? 100포기 먹은 거랑 똑같죠?
이게 생물 농축량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뭔지를 살펴볼게요. 참고사항 에너지 효율. 효율이라고 하면 딱 봐도 퍼센트 얘기죠. 몇 퍼센트만큼 발휘했는지. 전 영양 단계 에너지양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양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전에 100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30이야. 그럼 30%죠?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 에너지 효율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에요. 생태계에서. 이거를 살펴보면 물질은 순환합니다. 순환. 두 번째, 에너지는 흐름입니다. 흐름. 이때 에너지 흐름이 좀 더 중요한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에너지는 세포 호흡 등의 생명 활동을 하죠.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숨 쉬면은 열 에너지로 밖으로 다 빠져나간대요. 열 에너지로 방출. 그래서 남은 에너지는 그럼 숨 쉬고 남은 에너지는 내 몸에 있죠. 남은 에너지는 먹이 사슬로 유기물 형태, 내 몸 형태, 살 근육 형태로 먹히는 거야. 상위 영양 단계. 이동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시 그림. 자, 그래서 파란 화살표 물질이고요. 빨간 화살표 에너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부터 갑시다. 태양 에너지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이 표현으로 계속 상기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생산자가 있고, 화살표를 일단 그리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고, 마지막 3차 소비자, 메뚜기, 토끼, 메뚜기, 들쥐, 호랑이, 토끼, 호랑이, 뭐 이렇게 할까요? 3차 소비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부터 볼게요. 태양은 에너지를 170만 만큼 생산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냐? 2만을 가져요. 그럼 168만은요? 지구에서 반사됩니다. 우주에서 지구에서 소실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 도착하는 건 2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2만을 흡수를 했어. 그럼 2만이 그대로 다 내 몸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식물이 숨 쉬는데 호흡하는데 몇을 쓴다? 13,000을 쓰겠대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식물 죽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고사라 그러거든요. 4,000입니다. 죽어버리는데 4,000 갔습니다. 자, 그러면 몇 남았어요? 3,000 남았어요. 여기 1차 소비자한테 몇 도달해? 3,000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호흡하겠죠? 호흡해서 1,800만큼 숨 쉬는데 썼습니다. 1,200 남았죠? 그 다음에 사체 배설물. 내가 죽어서 남긴 가죽은 얼마? 가죽으로 한 700 남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차 소비자한테는 먹으면은 500만 도달을 합니다. 얘도 숨 쉬어서 300 빠져나왔고요. 죽어가지고 100 줬어요. 그러면 3차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100만 주고요. 3차 소비자 숨 쉬는데 70, 얘도 죽어가지고 30. 얘는 더 이상 먹힐 게 없죠. 죽어서 그냥 누구한테 주지 않고 먹혀서 끝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죽은 걸로 끝납니다. 그럼 죽은 애들은 다 어디로 가요? 죽은 애들은 이제 다 여기로 가는 거죠. 분해자. 글 이거 가독성을 위해서 일부러 길게 끌었습니다. 자, 분해자도 어때요?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뭘 해요? 얘도 호흡해요. 숨 쉬어야 돼요, 얘도. 그러면 어때? 4,800
30만큼은 호흡해서 얘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170만 중에 168만이 반사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은 열 에너지로 결국엔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호흡 4830 요거까지 적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먹혀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죽으면 여기, 죽으면 여기, 또 죽으면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분해자한테 최종적으로 얘 도달했잖아요. 그럼 분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분해자도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세균, 균류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뭐가 되냐? 대기, 물, 토양,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생물, 무기물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이게 또 나중에 뭐가 돼? 다시 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물에 또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런 식으로 어때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에너지는 확실히 어때요? 에너지 양부터 한번 봅시다. 에너지 양은 2만에서 시작했는데 3,000, 500, 100 점점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효율 봅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어디서부터 체크하냐? 생산자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생산자 170만 분의 2만이니까 170분의 2. 와, 확실히 1%쯤 되냐요? 1% 대충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만 분의 3천. 이거 몇 퍼센트?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천분의 500. 16.7%예요. 그 다음에 500분의 100. 20%예요. 효율 점점 좋아지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어때요? 증가하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 평형 유지. 어떻게 유지되냐? 유지하는 방법까지는 뭐 그냥 환경오염 안 시키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얘네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일시적 평형 깨짐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생물 종이 다양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아요. 그러면 먹이 사슬에 영향 준다고 했죠? 먹이 그몰이 복잡해져요. 쥐가 없으면 토끼를 먹으면 되지. 토끼도 없어? 그럼 사슴 먹으면 되지.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좋습니다. 고사리가 없어? 그럼 토끼 풀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태계 회복은 어떻게 되냐? 일시적 개체수 변화는요. 방금 얘기한 거. 다른 영양 단계와 먹이 관계로 회복 가능.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급격한 변화가 있어.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그 예시는 인간 간섭, 카이바브 고원. 사슴 지키겠다고 늑대를 잡았다가 사슴까지 멸종할 뻔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신 2해 후 완벽하게 공부하고 간섭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됩니다. 공부하고 해라. 그러니까 한참만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심화 연습. 이때 X가 깨지면 있잖아요. X가 먼저 깨지면 X가 먼저 회복된다. 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라미드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뭘 바꿀 거냐면 1차 소비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차 소비자가 사슴이 어느 날 되게 늘어났어. 살짝 늘어난 거야, 살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늘어났죠? 그러면 호랑이도 늘어날 겁니다. 2차 소비자가 늘어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어때요? 풀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2차 소비자는 사슴이 늘어나니까 좋아서 늘어났고, 생산자는 풀은 좀 줄어들었어요. 와, 완전 멸망 직전인데? 근데 어때요? 호랑이가 늘어나고 풀이 줄어드니까 사슴 입장에서는 아니, 나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먹을 거 없고 나를 잡아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1차가 소비자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된 거야. 얘네 먼저 회복이 있어요. 먼저 회복됐죠? 먼저 회복.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풀은 어때? 생산자는 휴, 좀 살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2차 소비자, 호랑이는 아니, 우리가 다 잡아먹어서 또 없네? 그럼 우리끼리 또 경쟁하면서 자연 선택해야 되네? 다시 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복되는 거, 먼저 바뀐 애가 다른 애한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먼저 회복되는 것도 가장 먼저 깨졌던 애가 먼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뭘 바꿀 거냐? 2차 소비자를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줄여볼게요, 아예. 2차 소비자를 줄였습니다. 2차 소비자 감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다르죠? 자, 2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 풀이 1차 소비자 사슴이 무지무지 늘어났어요. 사슴이 1차 소비자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생산자가 줄어들어 버렸어. 으악! 그러면 또 이러면 아까 좀 비슷해. 이러면 어때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와 먹을 거 많아 하면서 회복된 겁니다. 먹을 거 많으니까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회복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는 아이고 우리 다시 먹을 것 없어. 생산자 먹을 거 없고 자기도 원래대로 됐으니까 얘도 다시 원상복구해서 회복돼야 돼.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 생산자 역시도 휴, 좀 살겠다 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자체는 어떻게 돼요? 순서 자체는 가장 먼저 바뀌었던 2차가 다시 먼저 회복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풀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거 먼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해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계 평형의 문제랑 해결. 이거는 했었어요. 언제 했냐? 다양성 문제 해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는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뒤로 넘긴 다음에 필기만 해놓고 확인해봐도 무방합니다. 뭐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자연재해. 예시만 좀 보는 거니까 몰아서 필기만 해도 무방한 파트입니다. 산사태, 산불, 홍수, 화산폭발,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거 다 등등등. 자, 산불 조금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거기다가 인간 활동도 있죠. CO2, 온실가스 이런 거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건 뭐 2번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인간 파괴 활동이 메인이거든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서식지 파괴. 단편화 있었죠?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했었어. 벌목, 토양 침식, 땅이 점점 내려가요. 침식이 내려가는 거였죠. 깎이는 거. 경작지 개발. 자꾸 애들 살 곳을 없애버려. 그 다음에 단편화. 애들 살 곳을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오염. 이거는 어떻게, 뭐가 문제냐? 유기물이 늘어나요. 쓰레기 버려가지고. 그럼 플랑크톤도 늘어나. 먹을 거 많아져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산소량이 급감합니다.
적조현상, 녹조현상 이런 게 있죠. 폐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폐사. 기후변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 위에서 한 거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식 범위. 어디 사는지. 개화 산란 시기. 영향. 얘가 봄에 나와야 되는데 막 여름에 나와서 막 모기 같은 거 많아지고 서식 범위, 조경수역 같은 거 난류 한류 바뀌어가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원래 해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해파리 나오고 이런 것들. 자, 불법 포획 남획. 한 번 더 적는 겁니다. 5번째, 외래종. 이것도 적었었죠. 블루길 가시박 뉴트리아 뭐 이런 애들. 한 번 더. 뉴트리아 크니페스. 이 네 마리가 계속 대표적인 애들이라 요즘에 나와요. 요즘엔 그나마 황소개구리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 도시 집중.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인구의 도시가 밀도가 너무 높아. 그럼 산업화가 발생해버려가지고 무질서한 건물. 어쨌거나 건물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열섬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쉽게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열기가 가운데 껴버립니다. 그럼 여기 지역은 30도예요. 여기 근처는 25도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 가운데는 열이 가운데서 막 껴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이게 열섬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한 노력, 뭐 국가적, 국제적 이런 거 했었죠. 그거 외에도 막 이것저것 또 생각하면 돼요. CO2 배출 줄이기, 에어컨 덜 쓰기, 뭐 화석연료 덜 쓰기, 생태계의 영향, 미칠 영향. 이것도 미리 공부하기. 미리 평가해보기. 좀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 통로 했었죠. 이것도 단편화 땅 연결해주는 거. 네 번째, 옥상 정원. 옥상에다 정원을 설치하면은 열섬 현상도 좀 방지하고 어쨌거나 뭐라도 자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좋을 것이다. 국립공원, 도시하천보건, 생태공원, 검역 강화 이런 걸로 했었습니다. 이거 국가적 노력이었죠. 대체로 다 여기서는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에서 배웠지 여기서는 국제적 노력까지는 굳이 따로 다루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